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아주대학교 분자과학 기술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이제 오비시티와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히알루로난 바이올 애시드 나노파티클이 이제 오비시티 관련된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지즈의 나노 메디슨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5년간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은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퍼스트 오스로 참여한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HA 나노파티클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이제 드럭 캐리어로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면서 제가 연구에 사용한 물질이기도 한 이러한 셀프 어셈블리드 히알루론 애시드 나노파티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초창기 연구 시작의 계기가 되었던 프리비어스 스터디 그리고 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즈 모델인 오비시티 그리고 오비시티에 의해 증가하는 클로닝 인플라메이션, 클로닝 인플라메이션에 관련된 디지즈인 솔라이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엠페라고 약어로 이렇게 H엠페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기존의 여러 그룹에서 이제 드럭 캐리어로서 많이 이용하던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드럭 캐리어로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히알루로닉 애시드의 유용한 이제 다음과 같은 특성들 때문입니다. HA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로서 체내에 고루 존재하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터블, 즉 생체 적합성이 좋습니다. 또한 HA는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로니즈와 ROS에 의해서 데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바이오 데거빌리티, 즉 생체 분해성이 좋습니다. 즉 이러한 HA 생체 적합성, 분해성이 좋기 때문에 체내에 일정 부분 투여하여도 큰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HA는 CD4와 TLR2포와 관련된 특정 리셉터와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CD4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의 캔서 셀에 오버 익스프레션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HA를 이용한 드럭 캐리어를 이용하면 조금 더 드러그를 CD4가 오버 익스프레션 된 암세포에 좀 더 많은 양을 딜리버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HA 유용한 특성들을 이용하여 드럭 캐리어로서 HA를 많이 이용하긴 했는데요. 드럭 캐리어로서 이용하는 방법에는 이런 HA를 드럭에 직접 컨주게이션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한 이제 뭐 리피드 바이 레이어에 서페이스 코팅하는 방법도 있으며 또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HA에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을 모이어티를 컨주게이션 시킴으로써 수용의 상태에서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은 바깥쪽에,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은 안쪽에 셀프 어셈블리들을 통해 만든 나노파티클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셀프 어셈블리 나노파티클을 사용하였고 하이드로포빅 모이어티로서 이런 바이레시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이레시드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는 5베타 콜라닉 애시드라고 하는 물질과 이토콜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각각 HACN 그리고 각 HALN으로 명명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제가 연구 초창기에 저희 사수가 JCR에 퍼블리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기존에 단순히 드럭 캐리어로서 이용하고 있던 이 물질이 어떠한 드럭도 로딩하지 않았음에도 이형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 이러한 당뇨 모델에서 증가했던 바디웨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GTT, ITT를 개선함으로써 다이아베티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사수가 이제 이런 논문을 퍼블리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드럭 캐리어스 이용하던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바디웨이트를 감소시키고 어떻게 인플라메이션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베시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오베시티는 체내의 체지방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된 상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지방이 체내에 증가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아디포사이트, 즉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 이런 과정을 아디포제네시스라고 하고요.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과정을 리포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만에서 따라서 아디포네시스, 리포네시스를 조절함으로써 이 오베시티를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베시티가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체내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 반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비만에 의해서 오베시티에 의해서 증가합니다. 어큐트한 인플라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겠지만 체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그레이드의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플라메이션이 롱텀으로 지속되면 롱텀 인플라메이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베시티가 롱텀으로 지속되면 콜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콜로닉 인플라메이션의 구체적인 표현은 로우 그레이드 롱텀 인플라메이션입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에 이제 해로운 이유는 거의 모든 염증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염증성 질환에 관여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형 당뇨, 동맥경화, 관절염,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인 솔라이어시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클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여러 셀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키 플레이어는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참고하여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효과를 조금 더 마크로파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론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발병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솔라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건선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증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홍반, 각질들이 일어나게 되고 현미경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스킨 테크니스가 증가하게 되고 스킨 내부에 이민셀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잘 알려져 있는 사이토카인으로는 IL-17A, IL-23, TNF-알파, 아이론 베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오비스티와 솔라시스를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 체중을 감소시켰을 때 솔라시스의 증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비스티와 솔라시스 염증성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 두 가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먼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시 타겟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오비스티와 염증성 질환을 동시 타겟하는 연구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안티 오비스티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안티 인플라마토리 효과를 가지는 이 H 나노 파티클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안티 오비스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파트 2에서는 안티 인플라마토리에 대한 효과를 염증성 피부 질환인 솔라시스에 적용하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H 나노 파티클의 합성과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로서 콜라닉 애시드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콜라닉 애시드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사이즈의 나노 파티클을 합성할 수 있었는데 이 실험에서 연구에서 사용한 파티클은 다이아미터가 220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 다음 물질을 나노 파티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솔벤트인 워터나 PBS에서 약 3일 동안은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셀의 다음과 같은 농도에서도 셀 서바이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 파티클이 실제로 아디포제네시스와 리포제네시스를 서프레스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3티스 에런이라는 셀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셀은 일반 노멀한 컨디션에서는 프리 아디포사이트 페노타입으로 존재하다가 특정 팩터에 의해서 아디포사이트로 디퍼렌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됐고 이에 따라 아디포제네시스, 리포제네시스가 일어나고 이제 리피드를 이제 어큐뮬레이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H 나노파티클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리피드 어큐뮬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H 나노파티클이 이 스트리티스 에런이 디퍼렌시에이션하고 아디포제네시스와 리포제네시스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니비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피드를 스테이닝하는 오일레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아디포제닉 마커 그리고 리포제닉 마커에서도 나노 파티클을 처리하였을 때 그런 마커들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아디포제네시스, 리포제네시스에 대한 H 나노 파티클의 효과가 CD44 디펜던트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D44 siRNA 트랜스펙션을 사용하여 CD44를 낙다운 시켰습니다. 그 CD44가 낙다운되었을 때 효과를 확인해 보니 기존에 있었던 H 나노파티클에 대한 효과가 CD44를 낙다운하였을 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일레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 H 나노파티클의 아디포제네시스와 리포제네시스에 대한 효과는 CD44 디펜던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리포제닉 마커, 아디포제닉 마커에 될 내용도 확인해 보았을 때 CD44를 낙다운 시켰을 때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효과가 인비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D44 낙아웃 마우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D44 낙아웃 마우스에서는 바디웨이트를 감소시키지 못했는데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런 와일드 타입에서 있었던 바디웨이 감소 효과가 낙아웃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인비보에서도 CD44 디펜던트한 이런 안티 오비스티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아디포사이트 사이즈를 이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것인데요.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제 가장 사이즈가 큰 카테고리의 아디포사이트의 사이즈가 나노 파티클에 의해 감소하였는데 CD4의 낙아웃에서는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H 나노파티클에 대한 이런 안티 오비스티에 관련된 효과가 CD44 디펜던트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디포제닉 마커, 리포제닉 마커도 아디포스 티슈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 일부 낙아웃에서도 효과가 있는 진두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와일드 타입에 대비 낙아웃에서 효과가 미세하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H 나노파티클의 효과가 H 나노파티클 자체의 효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H 나노파티클에 포함되어 있는 HA 또는 CA 성분에 의한 효과가 아니고 HA, CN의 자체의 효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H 단독으로 처리한 그룹과 그리고 CA 단독으로 처리한 그룹과 비교해 보았을 때 H 나노파티클에서 있었던 이런 효과가 각각의 성분에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확인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H 나노파티클에 대한 효과는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H 나노파티클 그 자체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비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았을 때 H 나노파티클이 가지는 이런 안티 오비스티 효과, 바디웨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HA와 CA를 단독 처리하였을 때는 확인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트 1을 좀 컨클루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몰레큘러 메커니즘의 예상되는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그려본 결과이고요. 결과를 정리하면 H 나노파티클은 아디포제네시스와 리포제네시스를 서프레스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이페타이트 인듀스드 마우스 모델에서 그 웨이트 게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들이 결국 이제 CD44 디펜던트한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플하게 여기서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H 나노파티클이 이제 안티 오비스티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의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AH 나노파티클의 안티 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적응 모델로 스톨라이시스라는 스킨 염증성 스킨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겨 1번에서는 이런 H 나노파티클의 합성과 특성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을 5베타-CA가 아닌 이제 리토클릭 LCD라는 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H 나노파티클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물질 역시도 HCA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사이즈의 나노파티클을 합성할 수 있었고 이를 안티인플라메이션 효과를 확인해 보니 HLN3가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HL3를 메인 HLN으로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로 HLN을 합성하였고 제타 포텐셜도 다음과 같이 달랐고요. 그리고 이런 물질 모두 약 15일 정도 동안 큰 솔벤트에서 다이아미터가 변하지 않음으로써 스테이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HLN은 체내에서 히알루론지에 의해서 분해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서 히알루론지에 대한 레지선스를 확인해 보았는데 흥미롭게도 HL3에서만 이런 히알루론지
데이지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HLN이 실제로 솔라시스 라이크 모델 마우스에서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확인하기 위해 HLN은 서큐티니어스 인젝션 피하 주사로 직접 투여를 했고요. 사용한 모델은 이 이미키 모델이라고 하는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솔라시스 라이크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미키 모델을 4일 동안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컨트롤 대비 홍반, 각질, 두께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H 나노 파티클을 처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상당 부분 리커버리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이제 홍방 각질 두께를 각각의 단계 정도에 따라서 1부터 4까지 스코어링한 결과에서도 H 나노 파티클을 처리함으로써 홍방과 각질과 두께 등의 건선의 증상이 완화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선의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스킨 티크니스가 두꺼워지는 증상과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증가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나노 파티클을 처리하였을 때 스킨의 두께가 상당 부분 감소하였고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도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H 나노파티클 효과가 H 나노파티클에 포함되어 있는 ACA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HLN 그 자체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입니다. 이 실험을 왜 따로 진행을 했냐면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있을 때쯤 이 H 나노파티클에 포함되어 있는 LCA 자체가 건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또 하나의 논문으로는 ACA가 건선에 효과가 있진 않지만 ACA와 구조가 비슷한 또 다른 바이레스드 계열의 바이레스드가 건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제 손에서 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나노파티클의 효과가 정말로 이 ACA에 의한 효과는 아닌지 비교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H 나노파티클에 대한 이런 효과는 ACA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는 HLN에 포함되어 있는 ACA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HLN 그 자체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선 치료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 부작용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HLN 역시도 이런 시스테믹한 톡시시티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HLN을 다음과 같이 5일 동안 투여하였을 때 이런 올감 웨이트나 페노타입, 그리고 화이트 블러드셀, 레드 블러드셀, 리버 펑션, 키드니 펑션 전부 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에는 이런 H 나노파티클이 다른 organ에 딜리버리 되지 않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통해서 H 나노파티클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스테믹한 톡시시티가 확인되지 않음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다시 중요한 부분은 투여 방법입니다. 대부분 피하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고 타피컬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타피컬하게 적용할 수 있을 때 건선 환자가 직접 자가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피컬하게 딜리버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H 나노파티클이 타피컬하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는 스킨 페네트레이션 어빌리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H 나노파티클의 형광물질을 태깅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H 나노파티클이 타임 디펜던트하게 스킨 내부로 투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뎁스별로 확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노멀보다는 솔라시 라이크 모델 마우스에서 좀 더 많은 양, 좀 더 깊은 뎁스까지 나노파티클이 투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과능이 H 단독으로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 실험을 해본 결과 HA도 일부 스킨을 투과하는 것 같긴 하지만 H 나노파티클 형태로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양 투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벗 투과능이 H 나노파티클의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서로 다른 HLN 1, 2, 3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이즈가 가장 작은 HLN 3에서 피벗 투과능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부 두관을 확인한 뒤에는 이번에는 타피컬하는 이런 투여가 결국에는 이제 솔라시스 라이크 모델 마우스에서 건선을 완화시키는지 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피컬하게 H 나노파티클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 디펜던트하게 건선의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가 사이즈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 보았을 때 사이즈가 가장 작은 H 나노 파티클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H 나노 파티클에 대한 효과가 HA 사이즈나 하이드로포빅 모이어트와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그룹의 나노파티클을 비교하였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프리H의 사이즈의 변화를 주었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하이드로포빅 모이에티에 대한 차이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모두 그룹 모두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H 나노파티클에 대한 효과가 H의 사이즈와 또 하이드로포빅 모이어티와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에게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컨벤셔널한 세라피틱스하고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는 안티 IL-17A 안티바디와 MTX와 비교를 하였을 때 HAL은 또한 상응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MTX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물질 계열의 성분을 사용하여 치명적인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물질이고요. 이 안티 IL-17A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타피컬하게 투여할 수 없고 주사로 투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피컬하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선 치료제와 비교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더모베이트랑 다이아보넥스라는 성분과 아니 제품과 비교 실험을 한 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물질 역시도 여러 사이드 이펙트가 확인되면서 사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H 나노파티클의 효과가 파셜리하게 마크로파지 디펜던트한 효과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로파지를 디플레이션 시킬 수 있는 클로드네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였을 때 마크로파지가 디플레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H 나노파티클의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기존의 컨트롤 그룹에서 있었던 H 나노파티클에 대한 효과가 클로네레이트 처리했을 때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피부 두께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H 나노파티클의 이러한 세라피틱 에피커시에 대한 효과가 부분적으로 파셜리하게 마크로파지 디펜던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실험으로 실제로 투과된 H 나노파티클이 어떤 셀을 조금 더 타겟팅하는지 실제 마크로파지를 타겟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크로파지 마커로 스테이닝하여 코로컬라이제이션을 확인해 보았을 때 H 나노파티클과 마크로파지의 코로컬라이제이션의 부분이 노멀과 IMQ 마우스에서 상당 부분 코로컬라이제이션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된 H 나노파티클이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마크로파지를 타겟팅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크로파지의 종류에서 M0, M1, M2의 마크로파지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크로파지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하는지 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인플라마토리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M1 마크로파지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H 나노파티클이 타겟팅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런 M1 폴라리제이션을 블락킹할 수 있는 관련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TLR4를 낙다운 시켰을 때 이러한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H 나노파티클이 피부 투과 이후에 마크로파지를 타겟팅하는데 이때 좀 더 M1에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하고 이때 TLR4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실험으로 RNA-seq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M1 폴라리제이션 그룹과 H 나노파티클을 코트리트했을 때 그룹이 어떠한 마크로파지 타입과 시밀리티가 높은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H 나노파티클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M1 프로인플라마토리 M1 마크로파지보다는 M0와 시밀리티가 더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H 나노파티클을 처리하게 되면 M1보다는 M0와 시밀리티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차이나는 진들에 대한 종류를 확인해 보니 주로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액티비티 관련된 진들과 이제 M1 폴라리제이션 관련된 진들이 H 나노파티클에 의해서 이니비션 된다는, 리커버리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제 휴먼 T셀 셀라인인 THC 변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H&A 나노파티클을 처리하게 되면 M1 폴라리제이션 관련된 마커들이
진들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M1 폴라리제이션에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TLF4와 HE 나노파티클의 효과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HE 나노파티클이 다이렉트하게 TLF4와 인터랙션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PR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HE 나노파티클이 다이렉트하게 TLF4와 바인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한 컴피티션 어세이를 통해서 HE 나노파티클이 APS와 컴피티션하게 강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프리티한 HE 나노파티클에 의해서 APS에 의한 시그널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HE 나노파티클이 APS와 컴피티션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TLR4의 다운 레귤레이 다운 TLR4의 다운스트림인 이제 이런 몰레큘들의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LPS에 의해 변화되는 이러한 몰레큘들이 H 나노파티클에 의해서 리커버리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HA 나노파티클에 대한 마크로파지에 대한 효과는 TLR4 메디에이트에 대한 M1 폴라리제이션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제 인비보에서도 한 번 더 컨펌하기 위해서 TLR4 이니비터를 처리한 그룹에서 HA 나노파티클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HA 나노파티클에 있었던 이러한 효과가 TLR4 이니비터를 처리한 마우스에서는 이런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HA 나노파티클의 효과가 TLR4 메디에이트된 M1 폴라리제이션을 이니비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트 2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으로 HA 나노파티클이 TLR4 메디에이트 M1 폴라리제이션 이니비션 시킴으로써 이제 안티 인플라마토리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이제 ACC 라운드에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오베시티와 인플라메이션은 사실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일어나며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염증성 질환인 솔라시스나 다이아베티스, 관절염, 동맥경화 그 외에 여러 염증성 질환이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비시티와 인플라메토리 디지즈를 동시에 가진 환자의 경우 오비시티 인플라메이션을 다중 조절이 필요한 함에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다중 표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약물에 대한 스터디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이 약물은 이런 안티 오비시티 효과를 가지고 또한 동시에 안티 인플라마토리 효과를 가지는 다중 타겟 그런 약물로서 이러한 비만 관련 크로닉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를 위한 나노 메디슨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